네, 22년 1회 4과목 자연생태보건기사 필기 해설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0번 문제 슬러지 문제 설명할 적에 공식을 얘기하면서 그 등식 그 왼쪽에 있는 숫자와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그 분자에 있는 부분을 바꿔도 된다고 잘못 설명했는데 말이 꼬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2년 1회 4과목 생태보건 설계 및 시공 설명을 하겠습니다. 61번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규상 생태계 교란 생물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생태계 교란 생물을 뭐 다 외울 수는 없지요.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이렇게 눈에 몇 개 익혀두는 게 좋겠습니다. 양서파충류로는 황소개구리와 거북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붉은귀 거북속 전종, 그다음에 리버쿠터는 강거북이란 뜻이죠. 중국 줄무늬 목에 줄무늬가 있나 봐요. 악어거북, 플로리다 붉은배거북, 늑대거북 이런 거북 종류들. 어류는 요거 세 개일 겁니다. 블루길, 베스, 브라운송어. 식물은 어느 정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곤충류도 조금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뭐 미국, 아르헨티나, 미주, 아메리카주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들어있고 좀 눈에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트리아도 알아두셔야 되죠. 포유류에서 쥐 설치류 종류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크죠.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블루길, 베스, 브라운송어, 여기 어류 세 가지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비바리뱀은 생태계 교란종과 정반대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요거 그 양서류 중에 두 개죠. 수원 청개구리하고 요건 또 반대편에서 외워 두셔야 되죠.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좀 특별합니다. 수원 청개구리, 비바리뱀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란 생물은 뭐 다 외우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다음 62번 생태자연도의 등급 구분에서 별도 관리도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아니죠. 자,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지만 복습 삼아서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 초록색 1등급 자, 1대 25,000 지형도에 표시했습니다. 아주 연한 녹색은 2등급, 그 다음에 하얀색은 3등급, 이렇게 3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여기는 별도 관리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우리 생태학에서 경관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그거다. 수십 번 얘기하는 핵심 완충 보완, 핵심 완충 협력, 핵심 완충 협력. 굵어졌네. 이거가요? 굵기가 있을 텐데 아니네. 또 아니. 네,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읽어보시면 1번 생물의 지리적 분포 한계 생태계 지역 주요 식생 유형 대표. 지난번에 여기 좋은 거 다 적어놨다 그랬죠.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거, 생태계 우수, 경관 수려, 생물 다양성 풍부, 보전 가치 큰 거, 생물 멸종 위기종, 생태축, 생태총, 지리적 분포 한계, 식생 유형의 대표. 예. 그리고 1등급. 2번 장차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 1등급 권역의 외부 지역이면은 핵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 지역이죠. 여기죠. 2등급. 다음에 3번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 생태축, 생태통로 1등급이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 이런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핵심 완충 협력, 핵심 완충 전이 여기에서 여기 이게 확대가 돼서 그렇구나. 예. 자, 별도죠. 별도. 이것이 별도 관리구역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국토계획법 혹은 우리가 국계법 이렇게 줄여서 쓰고 있죠. 국계법. 이런 거에 도시 군 기본 계획의 확정에 대한 거. 자, 이것은 우리가 그 국토 계획을 얘기할 적에 국토 전체, 국토 종합 계획, 그 다음에 도 등급에서, 도 단위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 종합 계획 이런 게 있고요. 별도로 어떤 특별한 지역에 할 때는 지역 계획, 어떤 특별한 그 부문,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할 적에는 부문별 계획,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좀 광역적으로, 예를 들면 뭐 수도권 뭐 이렇게 광역 도시 계획을 세우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 계획과 그 밑에 관리 계획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요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한 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뭐 시시콜콜이 알기는 어렵고 약간 감을 동원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립하거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서류를 송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 예, 괜찮은 것 같죠? 2번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내야 된다.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일반인이 들춰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죠. 민주적인 행정 절차.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면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예. 이런 위원회가 도지사나 이런 기관장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위원회, 전문가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을 겁니다. 다음 6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생태보건 사업의 시공 후의 관리 방법. 시공 후. 자, 실험적 관리라고도 부르며 생태보건 후에 계속해서 변하는 생태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생태 형성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 방법을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자, 우리가 생태계 보건 계획, 보건 사업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목표를 잡아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대로 공사를 해서 이제 여기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특히나 생태보건 사업은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잠자리가 잘 왔나, 양서류 개구리가 잘 왔나 모니터링을 한 2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뭐 물론 여기서부터도 관리가 되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야 하는데 모니터링이 뭐냐면 개구리가 별로 안 왔다. 개구리가 안 오고 무슨 뭐 다른 곤충이 왔다. 뭐 잠자리가 많이 왔다든가 무당벌레가 많이 왔다든가 뭐 그러면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수정해서 원래 목표를 수정해서 진행한 것은 자연에 순응한다. 우리가 완전한 자연은 아니지만 순응 관리라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거기에 맞게 그 달라진 결과에 맞게 순응해서 진행하는 것을 순응 관리라고 합니다. 6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계법이라고 그랬죠. 국토계획법 그 법상 다음과 같은 내용 대통령령 기반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도로를 둘러싼 1단의 지역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1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맨 말단 전 국토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경기도 무슨 평택시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리에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됐다는 것은 길로 이렇게 길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 사면이 이렇게 그 경계선이 잘 지어진 1단의 맨 말단의 토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제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한 블럭으로 된 이런 그 단독 주택의 옛날 구시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싹 한 블럭을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아까 읽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아주 작은 지구 무슨 구 뭐 노원구 상계 이동에 있는 무슨 조그마한 지구 한 블럭에 대한 아파트 단지 계획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죠. 국토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한 블럭을 밀고 아파트 단지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6번 자연환경보전법상 법칙과 규정상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생태계 보전 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 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 부담금이라는 제도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잔뜩 있는 그런 데를 밀고 개발을 하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부담금을. 네가 생태계를 망가뜨렸으니까 다른 데다가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가꾸도록 돈을 내라. 부담금을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그래서 면적에다가 300원을 곱해서 그 지역 해수를 감안을 하는데 이건 이제 지역 해수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시고요. 그거를 반환받는 게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1,000만 원, 1억을 냈는데 50%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소생태계, 생태통로, 대체자연로, 대체자연,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생태계 보건시설 이런 것들은
반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 소생태계,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다 되는데 뭐 학원을 만드는데 뭐 그런 건 안 되겠죠. 틀린 보기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문제는 어려웠는데 틀린 보기는 잘 읽어보면 틀린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연공원 법규상 자연공원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연공원이 아닌 것은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점점 규모가 등급이 내려가죠. 국립공원 그리고 별도로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뭐 이런 것이고요. 틀리는 보기로 뭐 도시자연공원, 생태공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왔네요. 국립, 군립, 국립 다음에는 도립, 군립, 그 다음에 별도로 지질공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옳지 않은 것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자연유보지역이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다. 유보지역이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그 사람이 안 사는 섬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예, 좀 이따 설명을 보시고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서 무슨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런 거 같죠? 예, 보전할 가치. 예. 다음 2번 소생태계람은 소생태계라는 것은 생물 서식지 간의 이동 가능성이 커야 됨, 높이는 겁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면은 소생태계지.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말하는 거겠죠. 종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다음에 생태 자연도라 하면은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등에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등급화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자,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생태 경관을 보존해야 된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다. 그다음에 유보지역에서는 무인도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인도로서 지금 이제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는 무인도인데 이거는 뭐 일단 가서 개발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자연 유보지역 무인도가 핵심 단어인데 요거를 중심으로 잘 읽어보셔라. 답은 1번이겠죠. 도로 비탈면의 식생보건 효과. 뭐 비탈면에 대해서 뭐 나왔는데 상식적인 얘기 적어놨고요. 지난번 문제에서 식생을 복원하면 비탈면이 있는데 여기 잔디나 뭐 관목이나 이런 거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표토 지표면 토양 맨 위에 있는 표토가 침식이 쓸러내리는 것이 방지되고 사면 붕괴 위험은 크게 감소하죠. 이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다음에 유전적 격리 뭐 동식물이 이런 거를 잘 심어 놓으면 휙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시멘트 코팅을 옛날엔 많이 했어요. 70년대 이런 쪽에는 80년대 이런데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격리되죠. 떨어지게 돼서 생태계가 훼손되게 되는데 그걸 방지해 해소해 줄 수 있고 서식처가 연속적이 된다. 동식물 서식처가 연속적이 된다. 좋은 얘기죠. 답은 2번. 다음 70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상 멸종위기 동물 1급도 외우기 힘든데
2급을 외울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뭐 이걸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1급 이제 야생동물 중에서 지금 여기는 식물만 써놨습니다. 아까 위에 동물이 있었나요? 네. 광릉요광꽃, 만년콩, 암매, 한라솜다리 이런 게 있고요. 난 종류로는 제주도에 있는 난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비자란도 있고 풍란, 나도풍란, 죽백란, 예, 풍란, 나도풍란이 있죠. 예. 금자란, 털복주머니란, 한란. 하여튼 저런 정도는 1급은 눈에 좀 익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만년콩 있었죠? 광릉요광꽃, 암매. 예. 이게 2급인가 봐요. 예. 2급을 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했던 문제 같습니다. 71번 생태 보건 사업을 할 적에 모니터링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자, 생태 보건 사업은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조사 분석해서 평가를 하고 목표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공을 하면 어떻게 잘 모니터링이 그 원래 목표대로 잘 됐나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한다. 근데 이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를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느냐? 생태보건사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상 지역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개 모니터링 한 2년 정도 실시하는데 그 경우에 한 4% 정도 예산의 4% 정도를 확보해 놓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요 모니터링을 물어봤으니까 대상지를 먼저 대상지 사업계획 요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 2번 요거 1번 그 다음에 방법 3번 그 다음에 예산 4번 이렇게 되겠죠. real 디귿 모니터링 방법 예산 되겠습니다. 4번. 자, 72번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요거는 요게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는 이런 거라고 했죠.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 요것도 있고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국토환경성 평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방안선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고요. 환경 생태적 평가 항목이 있고 법제적 평가 항목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자연환경 부문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걸 다 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생태자연도 요걸 가지고 생태자연도를 만든다 이런 지문이 나왔었는데 아니었죠. 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만들면 어렵습니다. 하여튼 법제적 평가 항목에 자연환경 부문이 있는데 대표 선수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적당히 눈으로 익혀두시고 다음에 또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에 대해서 독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도서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법을 보고 특정 도서는 이런 거를 지정한다. 자연경관이 좋은 곳, 고유생물종이 있는 곳, 야생동물이 주요한 야생동물이죠. 자연님이 있는 곳, 특이한 지형지질, 지방자치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데 이거 10년 단위로 한다. 특정 도서는 10년 단위로 한다. 이 법에 있는데 자 그런 얘기죠. 지형지질 얘기 있었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있었고 멸종위기 동식물, 희귀동식물 다 좋은데 이게 틀렸죠. 이게 아까 여기서 지자체장이나 환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지자체장이 추천하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환경부 장관이 확인하는 이런 도서를 특정 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됩니다. 74번 생태보건사업의 유지관리 항목 중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죠. 서식지 관리, 시설물 관리. 2번 교목, 초목, 초목, 관목, 초하류, 생육 잘 자라고 있느냐, 토양은 어떠냐, 물은 어떠냐, 안정성, 장마, 홍수, 가뭄 등의 시설물 이런 거는 그때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장마가 있었다, 비가 많이 내렸다 할 적에 수시로 그때 가서 봐야죠. 장마가 졌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면 안 되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이라고 했으니까 생태 보건 계획의 모니터링이죠. 일반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보고 가자면 생태 보건이 있고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완료한 뒤에 모니터링 한다. 그거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한다. 모니터링 아까 봤고요. 대상지 검토가 제일 중요하고 목표를 정해서 방법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예산을 정한다. 1번 일반적으로 대상지의 사업목표 모니터링 대상지역입니다. 보건사업의 다양한 유형인 보건, 복구, 개선 등과 같이 목표를 갖게 된다. 비교적 괜찮은 것 같고요. 2번 대상지의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은 대상지 내 분야별 계획을 파악한 후 전체와 공간별 계획을 파악한다. 모니터링 계획치고는 너무 계획이 방대하고 너무 전체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세세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3번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은 생태 기반 환경을 복원하고 생물종 서식을 유도하는 등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고요. 다음 4번 전략을 파악해서 사업 유형과 기본 방향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분야별 전략.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것으로 봐야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감으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태경관 보존지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원래는 이렇게 점을 다 찍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힘들어서 다 그걸 점 찍기가 힘들어서 그냥 썼습니다. 원칙은 점을 찍어야 됩니다. 생태경관. 관리 보전, 관리 완충, 핵심, 전이 이렇게 있다. 근데 우리가 경관 생태학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지역은 핵심이다.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것은 완충이다. 완충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래도 사람이
사람이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살 수 있는 것은 협력지역 혹은 전이, 옛날 말로 전이, 지금도 쓰이고 있지만, 그래서 핵심 지역, 완충 지역, 협력 지역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태 경관 보전 지역도. 그래서 핵심 두 번째, 완충 세 번째, 전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으로 푸시면 될 문제고요. 자, 이것도 생태적인 일반 상식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77번 잠자리에 도시지역에 생태계 잠자리가 찾아올 수 있는 생태계 서식지를 보건지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 연못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배수량 조절은 한 번에 물을 빼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물 속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 미생물 다 죽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갈아 채워야 된다. 빼고 3분의 1만 넣고, 간이 잠자리 유치 수조 등의 물을 보급할 때도 역시 조금만 넣는데 조금은 수돗물을 넣어도 된다. 인공연못이나 간이 잠자리 유치 수조에서 안정적인 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물 교체 횟수를 최대한 줄여야죠. 너무 지저분하다고 너무 많이 교체를 하면 거기 있는 그 생태계 그 맨 밑바닥 그 미생물, 아주 작은 그 수생 미생물들이, 수생 작은 생물들이, 플랑크톤들이 이제 완전히 깨지죠. 그래서 그 곤충의 유충들의 먹이가 다 없어지면 생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연못 바닥에 모래나 진흙벌, 낙엽은 곤충 유충의 거처나 서식처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남겨야 된다. 그렇죠? 좋은 말입니다. 답은 3번. 7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국계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용도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환보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 용도지구를 물어봤으니까 용도지구가 뭐냐? 용도지역, 이 위에 있는 이거 전국토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전국토를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 놨는데, 용도지역을 어떤 거는 좀 세게, 어떤 거는 좀 약하게 해서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전국토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만 하고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종류에는 한 10개쯤 되나요? 경관지구,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고도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 미관지구가 있는데, 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경관이 좋은 데니까 보호해야 되고요. 특별히 무슨 공항이나 철도역 같은데 보호해야죠. 특정 시설, 특정한 용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 앞이라든가 주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뭘 제한을 해야 되죠. 무슨 룸살롱, 술집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고도지구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거나 사람이 경치 좋은 데를 보려면 고도, 너무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으면 안 되고, 너무 높은 빌딩이 있으면 안 되고. 자, 큰일 났습니다. 됐습니다. 고도지구. 방제라는 건 재해를 막아준다, 방어한다, 재해를 방지한다, 이런 얘기고, 취락지구는 취락은 마을이라는 얘기죠. 집과 마을이 모여 있는 곳. 개발진흥지구, 이거는 개발을 막 하겠다는 뜻이네요. 방화는 화재 예방, 복합용도는 복합용도겠고, 미관은 아름다운 경관, 아름다운 경치.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괜히 건드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 경관지구와 보호지구는 이렇게 세 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런 보호지구 세 개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인데 오늘은 지금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면 1번 경관 제한지구. 일단 보시면 경관지구입니다. 경관 제한지구란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눈에 조금 익혀 두셔야 됩니다. 풍수의 산사태, 집안 붕괴, 재해를 예방. 그러면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죠.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도시장, 취락을 정비한다. 예. 사람들의 자연마을, 가옥 이런 거를 정비를 너무 집이 낡거나 뭐 이렇게 불규칙하면 안 되니까 그걸 정비하겠다 이거고요. 보호, 뭐 항만, 공항, 문화재 이런 거를 보호한다. 특정 용도 아까 얘기했죠. 청소년 보호나 교육 보호나 이런 거를 위해서 술집이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틀린 게 이거죠. 경관 제한이란 말 자체가 없고요. 내용도 틀렸고 방제지구. 자, 78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자, 생태복원을 위한 생태하천이 문제입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설이 없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수생태계 조사평가를 바탕으로 하천 특성에 맞는 복원 목표. 좋은 얘기죠. 어류 등 생물 서식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천의 저수로를 고착화한다. 저수로 고착화 이런 얘기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뚝이 이렇게 제방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도시 하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있고 이렇게 특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낮은 단이 있고 이렇게 뚝이 있고 이렇게 뚝을 쌓아서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이게 제방이죠. 제방이고 이거를 옛날에는 고수부지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둔치라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이미 25년 전에 버린 말입니다. 둔치, 고수부지가 아니라 둔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물이 흐르는 게 뭐 며칠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흐르는데 요만큼 물이 흐르는데 이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요동치면서 한 1km 가면 사실은 요쯤에 이게 물길이 왔다 갔다 하면 좋습니다. 이거를 하늘 위에서 그리면 이 물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렇게 자연적인 하천이 되는데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 생태하천을 복원할 줄 모르니까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고착시켜 버렸습니다. 이 물길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물길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돌아다니도록 사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정말로 생태하천이 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썩고 막 물이 썩고 이러는 것만 이렇게 잘 정비를 하고 이 둔치에다가 운동시설을 놓고 걸어다니는 산책로만 조성을 해도 아주 훌륭한 생태하천이 됐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생태하천이. 그래서 요게 저수로죠. 여기가 저수로고 요게 저수로인데 요거를 고착화하는 것은 안 좋다. 하천 생태계가 안 좋으니까 저수로 밑에 저자 아래에다가 물길이란 얘기 아니에요. 고착화하기보다는 자연 사행하도록 하면은 좋다. 틀렸죠. 자, 수질 오염 원인을 제거하고 풍부한 물 공급. 하상이라는 것은 하천의
이게 뭐 책상, 탁상 뭐 할 때 밑바닥이란 얘기입니다. 하상에 모래나 뭐 돌이나 뭐 진흙 이런 것들이 여과를, 자갈 이런 것들이 여과하면 좋고, 수로에다가 식생을 심어서 무슨 갈대, 부들 이런 걸 심어서 건전한 물순환 체계, 훌륭한 말입니다. 차천 주변의 자연환경에 연계한 횡적 네트워크와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연계한 종적 네트워크. 예.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횡적이죠. 하천을 가로지르는 횡적 가로 네트워크와 이게 여기가 이제 저 위로 올라가면은 발원지, 강원도의 무슨 태백의 발원지라고 하고요. 이게 한강을 쭉 따라서 김포의 서해에 나가서 하구 바다에 만나는 여기까지 쭉 길게 이런 거는 종적이라고 그러죠. 종적. 세로 네트워크까지 계산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은 2번. 저수로를 자유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다. 쉽지는 않다. 80번. 이것은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데, 물에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수질 기준인데 이게 답이 0.05입니다. 몇 개를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물에서 납은 0.05다. 자, 이런 거 외울 적에 테트라는 4죠. 예. 예,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0.5다. 이렇게 해서 사이모탄소는 0.004. 이거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하여튼 적당히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한두 개씩 머리에 눈에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